9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 2 플러스 루트 3이 해가 되면 2마 루트 3도 해가 되는 거를 보여라. 이랬어. 어?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명확하게. 해야 돼. 명확하게. 명확하게. 이거 기본 정석 수학상 8단원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이 뭔지는 우리 잘 알고 있을 텐데요. 한번 간단히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근해 공식으로 해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 보겠어요. 자, 그러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 판별식은 뭐냐? 근우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판별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걸로 뭘 판단하느냐? 근이 2차 방정식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아니면 허근이 되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일반적으로 근호 안에가 완전 제곱식이 아닐 경우에는 근호가 살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뭐 근호가 살아있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근호 안에가 0 이상이 되면 이건 실수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ABC는 이제 실계수다 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실수계수라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면 근호안이 0보다 크게 되니까 여기 풀마 부호가 두 개 다 살아있게 되죠. 그럼 해가 몇 개가 생겨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 되면 근호가 사라집니다. 그럼 해가 겉으로 보기 하나만 보이죠. 2a분의 마이너스 b 해가지고 요거 하나만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중근이다 이 얘기죠. 근데 근호 안에가 음이 됐다. b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근호안이 음수인 거는 허수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드바이스에 봤더니 개수가 실수일 때만 판별식이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판별식으로 근을 판단하는 거는 개수가 실수일 때만 하게 됩니다. 개수가 어떤 수일 때만? 실수일 때만. 개수 ABC가 실수일 때 한해서 판별식은 의미가 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개수가 허수이면 판별식으로 근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다가 됩니다. 자, 지금 예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떤 예가 나와 있는지. 자, 1차항의 개수가 지금 보는 것처럼 허수가 섞여 있네요. 마이너스 3i. 그럼 판별식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3i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7이 나왔대요. 양이죠. 0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럼 판별식이 양이니까 이게 실근 두 개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근해 공식으로 해를 구해봤습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로 해봤더니 이 앞에가 플러스 3i가 되면서 어때요? 이거는 실근이에요? 허근이에요? 이 안에 루트 7이 되면서 근호 안에는 양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무슨 근이에요? 100% 허근이 된 거죠. 허근이지 이건 실근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잘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자, 물론 4분의 d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예전에 설명했었습니다. 보기 1번 잠시 멈추고 풀어보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여기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근해 공식 썼을 때 뭐 이렇게 나온다 했는데 근해 공식은 개수가 실수일 때나 허수일 때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별식은 개수가 실수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본 문제로 가보겠어요. 기본 문제 가기 전에 좀 간단히 언급할게. 2차 부등식이라는 거 나중에 이제 공부는 하겠지만 2차 부등식을 알아야지 여기 판별식을 이용한 뭐 미정계수의 조건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2차 부등식의 기본 해법, 뭐를 이용한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다. 그래프에서 어떤 논점을 활용할 거냐면, 그래프에서 활용할 논점은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x축과의 교점에 해당하는 걸 잘 체크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의 해. 자, 이렇게 그리겠다. 좌변에 해당하는 거를 2차 함수로 보고서는 그립니다. 그럼 x축하고의 교점이 y하고 풀 4가 되겠죠. 근데 이 2차 함수가 0이라는 건 y는 0, x축이거든요. x축보다 작게 되는 부분을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요 핑크색 부분의 x값의 범위, 요 2차 부등식이 하는 x의 범위니까 어떻게 돼요? y와 4 사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2번 반대로 얘네 둘 곱한 게 0 이상이다. 그럼 그래프에서 함수값이 0 이상이 되는 부분에 노랗게 색칠을 했습니다. 그럼 해가 어떻게 돼요? x가 y 이하 또는 x가 4 이상,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1번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m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2 이퀄 0인데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여긴 0이 아니니까 일단은 m은 절대로 마이너스 4는 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괄호 1번, 자 4분의 d를 쓰면 되겠네요. 여기 짝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럼 2m 풀 4. 그러면 계속 전개해주면 m제곱 마이m 마8. 자, 요건데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m 풀 2에 m 마 4. 이게 어때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이게 y는 m 플러스 2에 m 마이너스 4라고 보겠습니다. x축 아니라 이거 m축이라고 볼게요. 여기가 y와 4입니다. 여기서 양이 되는 부분은 어디냐? 이 부분, 또 이 부분이죠. 그럼 해를 뭐라고 해줘야 돼요? 0이 되는 건 제외하니까 x가 아니라 m이죠. m이 y보다 작다 또는 m이 4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괄호 1번이 해결이 됩니다. 괄호 2번의 중근은 4분의 d가 지금 m풀이 m마 4인데 이게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건 m이 얼마예요? y 또는 4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그러면 4분의 d인 m풀이 m마 4가 0보다 작네요. 그러면 어디가 색칠이 되죠? 2차 함수에서, 그렇죠, 0보다 작은 거 여기죠. 그럼 여기 세 번째 해는 뭐라고 해야 돼요? y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을 푼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유제 숙제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8-2번 기본 문제 보겠습니다. 괄호 1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 되게 복잡하게 생겼네요. x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미정계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a, b의 값을 구해보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이유는 선생님만 알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보기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이 1번 문제 중요합니다. 자,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중근이다 그랬습니다. 중근이라는 조건으로, 그러면 4분의 d k마 a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비, 빼야 하는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풀b 마일, 여기 어떻게 돼요? 중근이면 0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런데 이게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k제곱은 삭제되네요.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인데 a제곱도 삭제가 되네요.
그쵸? 그럼 플러스 b 빼기 1 이퀄 0인데, 자, 뭐라 그랬냐? 이게 k에 관계없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항상 성립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거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 k 앞에 개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0이 돼서 a가 0인 거고, 여기 변수를 죽여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k를 죽여줬고, 여기 어떻게 돼요? b마일도 0이 돼야죠. 그럼 b는 1이 된다. 그래서 a, b의 조건이 다 나왔습니다. 괄호 1번 잘 봐둬야겠습니다. 괄호 2번 볼게요. x에 대한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서로 같을 때 쉽게 얘기해서 무슨 근이다? 중근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중근 요걸 한번 풀어볼게요. 괄호 2번은 그러면 판별식이 p 플러스 2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q 플러스 4 루트 2인데 이게 0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논점이 뭔지 여기 앞에 거를 전개해 놓고 보겠습니다. p제곱 4 루트 2p 그 다음에 플러스 8 마이너스 4q 마이너스 16 루트 2 이퀄 0. 자, 이게 항상 이퀄 0이 돼야 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체크돼야 하는 게, 그렇죠, 루트 2가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으로 분류해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p제곱 마이너스 4q 플러스 8 요 부분과 루트 2가 있는 부분 4p 마이너스 16 이퀄 0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 pq가 무슨 수라고 했는지 문제에서 잘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유리수 pq. 그러면 잘 봐요. 여기 앞부분은 유리수가 되겠고 여기 루트 2 포함한 부분은 무리수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0이 되려다 보니까 그러면 0은 유리수의 무리수예요. 유리수죠. 그러니까 이 루트 2 있는 부분이 사라져 줘야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요. 그럼 p는 4. p가 4다.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 부분 무리수 부분 통째로 죽었으니까 이 유리수 부분도 얼마로 같아져야 돼요? 0으로 같아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q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논점이 뭐였죠? 무리수 상등이었죠. 자, 선생님이 여기 논점을 간단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2번 무리수 상등이 논점이었다. 괄호 1번은 판별식 외에 항등식이 또 추가 논점이었다. 이렇게 메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숙제로 풀어보겠고요. 판별식의 활용 여기 보겠습니다. 이거 좀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하면 굉장히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첫 줄부터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판별식은 곡선과 직선, 곡선과 곡선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이용이 된다. 자, 정석의 문장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2차 함수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이쿠, 다 꺼졌네. 그 다음에 또 직선은 1차 함수가 됩니다. 2차 함수와 1차 함수에서 교점이 몇 개인지 이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교점 내지는 해가 될 텐데요. 교점의 개수에 관한 논의입니다. 그럼 여기 곡선은 둘 다 몇 차 함수? 2차 함수. 판별식은 2차식을 전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을 하더라도 곡선과 직선을 연립을 하더라도 2차식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뭐 많이 해봤던 내용이에요. 요거에 관해서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이 앞부분 첫 번째 동그라미 네모 1이라고 해볼게요. 요 네모 1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y는 x제곱하고 y는 x 플러스 2하고 한번 둘이 교점이 몇 개냐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그려서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차함수 기울기 1이고 y절편 2인 거,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둘을 연립을 해본 거죠. x제곱 이퀄 x 플러스 2, 이렇게 연립을 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바로 이제 해를 구하는 게 되죠. x제곱 마x 마이 이퀄 0인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퀄 0이 돼서 진짜로 x가 마이라고 2에서 교점이 생긴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고, 이게 판별식이 b제곱 하면 1이고 마이너스 4ac 하니까 8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판별식이 양이 됐죠. 그래서 교점이 두 개다 확인이 되네요. 자, 요 내용이고, 이제 최대 최소 판별식을 이용해서,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할 수도 있어요. 최대 최소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괄호 1번의 실수 조건의 활용. 자, 논점이 x, y가 둘 다 변수로 등장하는 식이었을 때, 방정식이었을 때, 자, 실수 x, y가 존재한다라고 그랬어요. 실수 x, y가 실수인데, 이거를, 이 방정식을 x에 관해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수 있어요. 이 2차 방정식이, 자, x가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x가 실수라고 그랬어요. x가 실수.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요. 그렇게 되면 이 판별식에는 x가 존재하지 않고 y만 등장하는 식이 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뭘 구하게 된다? 그렇죠. y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깔끔하게 이제 최대값과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풀지는 않아요. 그래도 괄호 1번의 예를 선생님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얘는 자, 좀 쉬운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운 걸로. 만약에 x제곱 그 다음에 이퀄 요식을 말고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자, y는 이렇게 되는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y는 x제곱 빼기 x 빼기 2, 이렇게 되는 2차 함수가 있었는데, 자, y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y의 범위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렇게 이항을 해놨습니다. 근데 xy가 실수가 되다 보니까, 특히 x가 실근이다, 2차 방정식에서 x가 실근이다 하게 되면 판별식이 1,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플러스 8 플러스 4y, 이게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실근일 때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 중근도 실근이니까 0 이상이다, 이렇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분의 9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y의 최소값, 이게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죠. 보통 이렇게 안 푸는데,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이거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빼기 4분의 1 해줘서 빼기 4분의 9가 되죠. 그럼 이거 분명히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여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9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이차함수의 y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9 이상이다,
이건데 보통 이렇게 표준형으로 보는데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해서도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긴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쓰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의 활용, 이걸 보겠습니다. 완전제곱식의 활용. 판별식이 0이 되면 완전제곱식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러는지 한번 이유를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참수가 나와 있습니다.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봤어요. 이거 고치는 방법은 다 알 거라고 믿을게요. 자, 요 2차식에서 판별식이 어디였는지 한번 볼게요. 이 위에 있죠. 이게 판별식인데 이게 0이 돼 버리면 이 뒤에 떨거지가 다 사라지니까 완전제곱식이 되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되면 완전제곱식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 문제 한번 각자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은 다음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괄호 1번은 2차 방정식이네요. 그냥 보통 많이 보던 무슨 근이래요? 실근이래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근일 때는 판별식이, 이건 좀 짝수니까 4분의 d가 어때야 한다? 중근 포함해서 0 이상이다. 그러면 a의 값을, 미정계수 a의 값을 구하거나 내지는 a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a의 값을 다시 대입해서 실근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괄호 2번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자,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 이것도 똑같습니다. 실근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4분의 d는 0 이상이다, 이거를 이용해 주면은 그 조건을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요거 하나는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괄호 2번에 그러면 4분의 d가 a 풀 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 b제곱, 이게 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거 다 전개해서 써봤더니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가 0 이상이다. 다 반대쪽으로 이항하든지 부호를 바꾼다 생각할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가 0 이하가 되고 a마 b의 제곱은 0 이하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a마 b는, 자, ab가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ab는 실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a마 b의 제곱도 실수의 제곱인데 이 실수의 제곱은 실제로는 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0 이하가 된대요. 그러면 뭐 0보다 작은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0보다 작은 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이퀄 0만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럼 a와 b가 어떻다? 같다라는 조건이 나오겠습니다. a와 b가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이제 따져본다면 이게 2차 방정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 때문에 2차항의 개수가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차항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실근을 구해보자. 그러면 a, b가 같다라고 하니까 b를 a라고 대입을 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입을 해보니까 2a제곱 x제곱 4ax 플러스 2 이퀄 0,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완전제곱식이네요. 완전제곱식이죠. 자, 그래서 x는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a분의 1입니다. 자, 깔끔하게 해결이 됐네요. 자, 유제 한번 각자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내용이 얼마 안되죠. 기본 4번까지 하면 끝나네요. 자, 힘내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세상에 xy가 다 등장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실수 xy가 각각 한 개뿐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x에 관해 내림차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2x제곱에 2는 묶어내고 y 풀 kx y제곱 k 풀 1y 플러스 5 이퀄 0이라고 2차 방정식을 정리할 수가 있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x가 무슨 수예요? x는 실수, 실근, 그러니까 4분의 d가 자 y 풀 k의 제곱 마이너스 2 y제곱 마이너스 2 k 풀 1 y 마이너스 10 한 개. 자, 어떻게 돼야 돼요? 실근이니까 근데 실근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잘 봤더니 여기 몇 개래요? 한 개라고 했네요. 아, 그럼 이게 무슨 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근 중에서도 중근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판별식이 0이 남아야 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그랬더니 어때? 판별식에는 x에 관한 2차식에서 변수를 이제 x로 보고 정리했는데 판별식을 쓰게 되면 x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식을 정리해 볼게요. y제곱 2y제곱 서로 빼주니까 마이너스 y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ky 마이너스 2ky 삭제되고요. 그 다음에 k제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0 요게 0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됐네요. 자, 그런데 이것도 다시 정리하면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0인데 이퀄 0인데 이건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 되는 건데 이게 얘도 y가 무슨 수래요? 실수인데 한 개뿐이래요. 자, 그럼 요거에서는 자 y는 실수 실근인데 그 중에서도 뭐에 해당한다? 중근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또 4분의 d 뭐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1, 2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0 이게 0이 되어야 돼요. 그럼 k제곱이 9니까 k는 풀마 3이죠. 자, 요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뭐라고 그랬냐면 요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너무 쉽게 떠오르길 여기서 4분의 d가 어때야 한다? 0이 되어야 한다. 요 조건만 잘 활용해주면 답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4분의 d 써서 뭐 여기 이퀄 0이 나왔는데 정리해봤더니 중간에 요런 식이 나와요. 그럼 우리 이거 지난번에 한번 변형하는 방법 알려줬죠? 자, 요거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요 식은 2분의 1 중괄호 a마 b의 제곱 b마 c의 제곱 c마 a의 제곱이 된다. 근데 이게 이퀄 0이 되니까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인데 0 이상인 거 3개 더해가지고 0 나오니까 어때야 돼요? 그렇죠. 각각이 다 모두 0이어야 해서 A, B, C가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자, 요 정도 해놓으면 이제 8단원은 뭐 판별식에 관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 정리해 봤고요. 연습 문제는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조금 이제 중요해 보이는 문제들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5번 잘 봐두겠고 6번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가다 계산 문제입니다. fx 풀1은 x자리에다가 다 x 풀1 대입하면 되고 x마일은 x자리에다 x마일 대입해서 열심히 노가다 계산해서 중근이라니까 판별식 0이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5번 하나 정도 작게 발표를 쳐놓은 상황에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bx 풀 4 이퀄 0인데 허근이라고 했습니다. 허근이라고 하는 거 잘 봐두겠습니다. 일단은 허근이니까 뭘로 접근해야 돼요? 그렇죠. 판별식이 제일 우선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괄호 1번 판별식 p제곱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p풀 4 p마 4인데 0보다 작아요. 2차 부등식 하는 방법 설명했죠. 이게 p축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여기가 마사 4로 만났다. 자, 의미되는 부분은 요 밑에 부분입니다. 그러면 x의 범위가 마사와 4 사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x가 아니라 p의 범위죠. p의 범위 지금은.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을 볼게요. 한 허근을 세제곱을 했더니 실수가 나온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수 p는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요 괄호 2번 때문에 별표를 친 겁니다. 괄호 2번 때문에 이 별표가 괄호 2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되게 난감한 상황이네요. 세제곱을 했는데 뭐 실수가 된다. 일단 이 문제에서 원하는 한 허근을 여기에다 풀어줄게요. 한 허근을 뭐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알파가 요 2차 방정식이 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p알파 플러스 4 이퀄 0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알파의 세제곱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알파 제곱은 p알파 마이너스 4로 차수를 다운시키면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한 허근 알파의 세제곱을 구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알파가 뭔지도 모르는데 세제곱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위에 써준 내용을 이용하겠습니다. 알파 제곱 곱하기 알파로. 그러면 알파 제곱은 p알파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여기 알파를 곱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다시 p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인데요. 여기 알파 제곱을 다시 그렇죠. p알파 마이너스 4로 고치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p는 무슨 수라고 그랬는지 잘 봐요. p는 무슨 수? 실수. 그러면 알파는 무슨 수? 허수. 여기서 유일하게 누구만? 알파만 허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수가 돼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알파가 들어가는 애와 들어가지 않는 애로 분류해서 써보겠습니다. 알파가 들어가는 애는 개수가 여기 이제 p제곱이 있었고 빼기 4네요. 알파 없는 애는 마이너스 4p. 이렇게 알파 세제곱을 했더니 뭐가 됐대요? 실수가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수가 나왔대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고 잘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실수가 되려면 여기 알파가 허수다 보니까 허수랑 곱해져 있는 개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0이 돼야겠죠. 그럼 p는 2나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렇죠? p는 2나 마이너스 2 이런 게 떠오르겠네요. p는 풀마이 이렇게 떠오른다 이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 알파 제곱의 실수값도 뭐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P는 풀마 2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분석을 해둬야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들, 이거 복소수 상등이었죠. 복소수 상등. 그 허수가 있는 애와 없는 애를 분류해서 이게 뭐 실수가 될 때는 허수 부분 죽여줘야 한다 했던 내용 잘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자, 복소수 상등 이용해서 해결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8단원은 다 마무리 됐는데요. 곧 이어서 9단원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